정신병원 사이코패스 드라마 같다. 보고 나면 기분케 더럽고 찝찝함. 배드신이 나와서 정말 고구마 100개 먹은 것 같은 그런 답답함. 네, 안녕하세요. 중앙일보 대중문화팀의 민경원입니다. JTBC 금토 드라마 부부의 세계가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1회 시청률 6.3%로 시작을 해서 10회에 22.9%의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부부의 세계가 연일 워낙 화제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기사를 많이 쓰게 되는데요. 4월 23일에 19금 드라마 시대 열리려나 부부의 세계 시청자의 등급 상향이라는 기사를 썼습니다. 부부의 세계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비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동의를 얻었던 댓글들이 보면 보는 내내 스트레스에 긴장감을 보고 나면 기분케 더럽고 찝찝함. 부부 생활이 아니라 정신병원 사이코패스 드라마 같다. 너무 섬찟하다. 젊은 사람들이 더 결혼을 안 할 것 같다. 이런 종류의 반응들이 있었는데요. 부부의 세계 같은 경우는 1회부터 6회까지는 19세 시청 등급으로 진행이 됐어요. 7회부터는 이제 이혼 이후의 상황을 다루게 되면서 15세로 시청 등급을 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8회에서 극중 지선우, 김희애 씨 집에 괴한이 들면서 폭행을 당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VR 게임처럼 괴한이 집에 침입해서 폭행을 하는 그 시선으로 연출한 부분이 논란이 됐습니다. 19세에서 다시 15세로 내려왔는데 시청 등급과 맞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댓글들 보면 김희애 폭행당하는 씬이 너무 길고 적나라했다. 머리 터지게 팬 것도 채널 돌리다 충격받았는데 얼마 전에 괴한 침입해서 여자 던지고 패고 목 조르는 거 너무 카메라가 타이트하게 잡더라. 사실 그 연출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새롭게 장면을 연출하고 싶은 욕심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가해자 시점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꼈던 것 같고요. 4월 24일에 기자간담회가 있었는데요. 김희애 씨가 애둘러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안전한 상황에서 여러 차례 연습을 하고 촬영한 장면이었고 액션씬이 약간 가미가 되면서 새로운 걸 할 수 있는 경험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JTBC 제작진 측에서는 이제 시청자들의 지적 사항을 받아들여서 9회부터 16회까지 19세 이상 시청 등급을 유지를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를 했고요. 낮에 TVT에다 배드신이 나와서 깜짝 놀라 채널 돌렸는데 요즘 애들 집에 있는 상황에 대낮에 재방송을 해줄 수 있는지 정신이 있는 건지 화가 나더라. 19로 하던 15로 하던 TV를 틀면 다 보게 되지 않나? 이런 종류의 댓글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선정성의 기준이라는 것도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게 있잖아요. 김희애 배우 같은 경우는 2007년에 내 남자의 여자를 시작으로 2012년에 아내의 자격, 2014년 미래해서 이번 부부의 세계까지 뭐 불륜 4부작이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근데 김희애 씨 말로는 그때 항상 그 시대에는 파격적인 역할이었다. 지선우가 어떤 분들이 보시기에는 약간 힘들 수도 있다는 걸 이해한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초반에 손재혁 역할을 하고 있는 김영민 배우와 배드씬 같은 경우는 에로틱하다기보다는 약간 오히려 액션씬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고 이 게임에서 이기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이혼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자신을 버리는 좀 슬픈 느낌이었다고 스스로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느낌이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부의 세계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1회부터 6회까지는 호평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단순한 불륜 드라마가 아니라 인간 심리를 잘 그려내는 심리 스릴러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했다 이런 종류의 호평이 정말 많았는데 이제 이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영국 BBC의 닥터 포스터라는 드라마가 원작으로 되어 있고 이걸 리메이크해서 한국판으로 만든 드라마예요. 닥터 포스터 같은 경우는 시즌 1, 2가 각각 5부작으로 돼 있어요. 부부의 세계는 16부작이에요. 그래서 한국판에는 훨씬 더 각색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희애 씨랑 그 박해준 씨가 그 6회에서 이제 막 싸우는 장면에서 끝이 나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가 시즌 1까지의 내용이었고 7회는 시즌 2부터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때부터는 사실 더 각색이 많이 됐어요. 닥터 포스터 같은 경우는 이태우의 역할도 약간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영화 감독, 영화 제작 이런 걸 하잖아요. 그래서 훨씬 로맨틱한 부분이 많이 부각이 되어 있었고 아들 같은 경우도 여자 사람 친구와 갈등을 빚는 부분도 있거든요. 선정적인 부분은 한국판에서 많이 좀 순화가 됐어요. 그런데 한국판에서는 오히려 약간 폭력성은 좀 올라갔어요. 지선우의 새로운 썸남이죠. 신경호 전문의 김윤기 역할로 나오는 이무생 씨 같은 경우는 원작에서는 이제 준영이의 과학 교사,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
선생님이랑 썸을 타게 되거든요. 그 신경 전문의는 여자 의사가 따로 나와요. 이태호에게 정보원이 되는 역할이었지만 이제 나중에 김희애와 약간 연대를 갖게 되는 그런 역할로 나오게 되는데 이 두 인물을 합치게 된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 인물도 사실 지선우에게 지속적인 호감을 표현하지만 사실 뒤에 어떤 꿍꿍이가 있는지 모르는 인물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원작이랑 많이 달라진 부분이 박인규 캐릭터, 이학주 씨가 맡은 캐릭터가 지금 민현서 역할로 나오는 심윤 씨 남자친구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 배우 같은 경우는 원작에서는 롤이 엄청 작아요. 처음에 위협을 할 때 그때 정도에만 등장하고 그 후에 계속 등장하는 인물은 아닌데 한국판에서는 그분이 데이트 폭력이라던가 사회적인 이슈를 많이 가미한 것도 있고 그분이 이제 괴한으로 침입을 하는 장면에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폭력성의 수위를 좀 많이 끌어올렸다고 볼 수 있고 그런 뭐 기차역 씬이라던가 여우의 씬이라던가 그런 부분은 굉장히 한국적인 각색이 많이 된 부분이에요. 박정우 씨가 맡은 역할을 보면 불임 부부여서 약간 힘들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회적 색채가 많이 가미가 됐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폭력성이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한국판 같은 경우는 빵빵 터지죠. 사건도 빵빵 터지고 감정도 빵빵 터지고 그래서 그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이게 너무 K-패치가 많이 붙었다. 한국화가 너무 많이 됐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런 걸 생각해보면 사실 한국 사람들이 이미 많은 종류의 막장 드라마를 봤잖아요. 그 드라마에 대한 자극의 역치가 너무 올라간 것도 있고 웬만한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하는 것도 있죠. 사실 처음에 닥터 포스터가 영국에서 방영이 됐을 때 이거 혹시 한국 드라마가 원작 아니냐 막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거든요. 오히려 그 닥터 포스터는 굉장히 잔잔한 편이에요. 그래서 더 이렇게 심리를 많이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정말 고구마 100개 먹은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이 있거든요. 되게 질이 멸렬하게 감정을 쫓아가는 게 있는데 시즌3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시즌3가 아직 제작이 결정된 건 아니고 원작에서 젬마 포스터 주인공 역할을 했던 슈란 존스 배우가 지난달에 라디오 타임스랑 인터뷰를 했는데 사실 자기는 이제 젬마의 이야기는 끝났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시즌제는 드라마의 제작 환경도 중요하지만 배우들의 의지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시즌3를 보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JTBC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부부의 세계 후속으로 준비되어 있던 작품이 약간 딜레이가 됐거든요. 부부의 세계가 끝나면 닥터 포스터를 편성을 하기로 했어요. 부부의 세계를 둘러싸고 많은 얘기가 나오는 건 그만큼 인기가 많아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뭐 비판적인 댓글만 있었던 건 아니고 칭찬 댓글도 많이 있었어요. 나는 진짜 너무 재밌는데 퀄리티도 높고 연기도 너무 잘해서 진짜 좋다. 감정이입하지 말고 드라마로만 보면 될 것을 굳이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볼 필요 있나 이런 것들도 많이 있었는데 배우들이 몇 가지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혹은 이제 명장면을 꼽았을 때 박해준 배우는 그 1회 그 장면을 꼽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트렁크에서 핸드폰을 보고 불리는 거 알아차렸을 때 그 장면을 꼽았고 김희애 배우 같은 경우는 이제 6회에서 그 이태우와 서로 그 감정 폭발시키는 그 장면을 꼽았는데 12회쯤에 그렇게 거기 6회에 버금가는 장면이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장면을 많이 기대해 달라는 얘기를 간담회에 썼습니다. 부부의 세계가 분노를 유발하는 캐릭터들도 너무 많고 극화된 측면이 있지만 사실 뭐 저게 현실과 얼마나 많이 다르냐, 그러니까 조장하는 것보다는 그냥 현실이 반영된 거다 이렇게 보는 측면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혼 같은 경우는 더 이상 뭐 흠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잖아요. 오히려 부부의 세계 같은 경우는 초반에는 이혼하면 정말 큰일 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이혼에 대해서 말리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오히려 좀 시대적으로 보면 조금 더 옛날 느낌이 난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한 번 다녀왔습니다라는 KBS 주막을 하고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모두 이제 다녀오신 분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주말극이 더 진보된 혹은 앞장선 그런
시대상을 보여주고 있다 뭐 이런 반응도 있었고요. 여기 욕하는 사람들 금요일 오후 11시만 되면 욕하면서 부부의 세계 본다에 500원 건다. 솔직히 너무 웃기고 재밌잖아? 이거가 가장 맞는 말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드라마를 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현실과 어떤 함의를 찾기 위해서 보는 것도 있고 정말 재미를 위해서 보는 것도 있고 힐링을 위해서 보는 것도 있는데 이런 드라마 같은 경우는 저렇게 막장으로 치닫는 걸 보면서 오히려 그걸 반추해서 생각해보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박해준 배우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드라마가 너무 이제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이 드라마를 부부가 같이 본다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같이 보고 얘기를 한다거나 그런 거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드라마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게 그냥 불륜하는 과정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부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결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을 반추하면서 더 많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다.